중요한 건 예.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 안 사냐도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을 투자하실 때 예. 중앙은행의 어떤 금 투자 전략을 본인에게도 접목을 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나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이 중요하거나 몇 년 내에 반드시 자금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금을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에 접근하기엔 조심스러우실 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고 싶다든가 예. 향후에도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어떤 좀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일부에 금을 담는 그런 전략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초부터 뭐 난리였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주변에도 이제 금 투자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금값이요. 금 한 돈이 지난해에는 4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그러니까 23일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1,000원에 육박하면서 예. 금 가격이 금값한다.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올라가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예. 금 계좌를 개설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골드 뱅킹도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골드 뱅킹 예금 잔액이 1조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또 이렇게 금이 올라가면서 투자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투자 방식의 변화 이런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 제 이야기 잠시 하자면 이제 연초에 저는 딸아이가 100일이었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금 한 돈 반지해 오시면서 이제는 금 한 돈에 한 50만 원 네. 한다. 여기에 세공비가 포함된 가격인데도 그만큼 올랐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살 때 기준으로 65만 원. 단순히 금값이니까 요즘 좀 주춤하기도 해요. 심지어 네.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금값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라는 건데요. 2024년 말까지를 좀 끊어서 보면은요. 예. 여기가 이제 금값 상승의 한 일국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기준금리를 굉장히 미국에서 낮게 유지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 종이화폐의 가격을 낮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예. 아주 쉽게 말해서 돈을 시장에 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종이화폐의 몸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얘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잖아요. 예. 실물을, 물건을 사는데 과거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금은 실물화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실물화폐인 금의 가격이 상승을 받고요. 예.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이란 분쟁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분쟁들이 어떤 기본 통화이자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네. 금에 대한 수요를 이제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024년 말까지의 금 작년 가격 말까지. 상승을 이끈 요인, 예.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 그러면 금 왜 계속 오르냐라는 질문을 많이 또 받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이 불러일으키는 네. 이런 달러라는 어떤 종이화폐의 왕이죠. 이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네. 금과 같은 다른 화폐들로 분산돼서 나타나면서 여전히 금값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 금 가격이라는 게 결국 하나만 가지고 오르지는 않습니다. 뭐 글로벌 분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또 기축 통화의 지위, 미국의 미래 성장에 대한 매력도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요. 네. 향후에도 그런 금 가격을 보실 때는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좀 나눠보셨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이 뭐 앞서 봤던 시기에서의 어떤 국제 정세의 위기들 좀 불안정한 정세에서 금값이 뛰는 추세는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요, 해지하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동성, 위기에서 다른 이제 자산들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좀 보호를 하는 안전자산이다라는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채권 대신에, 그러니까 기축통화인 달러 대신에 금 보유량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이제 좀 계속해서 아직도 좀 더 오를 네. 거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지의 목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산 것도 중요한데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샀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네네. 좋은데요. 네네네. 대표적으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연간 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린 국가들을 보면요. 폴란드가 있고요. 네. 체코가 있고요. 네. 터키가 있습니다. 어. 이 폴란드는 대표적으로 지금 분쟁 지역인 우크라이나하고 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위험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정부의 중앙은행들도 금을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특수한 현상 때문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나라들 보면 각국이 처한 그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또 금값이 또 현저하게 달라지는 모습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중한 기조도 엿보이는데 이창용 총재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금을 많이 매입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 터키, 폴란드, 러시아, 인도 이렇게 해서 미국과의 갈등, 미중 갈등 이런 걸 통해서 좀 달러보다는 금을 좀 보여줘 이런 인센티브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 변명은 단순 통계로 보기는 역사나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변명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면 수익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요. 최근의 보도를 보면요. 지금 한국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도 많이 올라서 130% 이상의 지금 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니 이 정도면 조금 더 사들여도 되는 거 아닌지 왜 이렇게 네. 신중한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은행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예. 한국은행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던 외환 보유액으로서의 금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그런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를 보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이 약 104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폴란드의 중앙은행이 매수한 금의 양이 한 130톤 정도 되니까요. 네. 전체 보유량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죠. 근데 그 게시물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환 보유액으로서 지금 한국이 중요한 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중앙은행이 유동성 목표를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금을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어떤 정부의 중앙은행으로서 평판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중요한 건 예. 중앙은행이 금을 사냐 안 사냐도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을 투자하실 때 예. 중앙은행의 어떤 금 투자 전략을 본인에게도 접목을 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나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이 중요하거나 몇 년 내에 반드시 자금을 꼭 쓰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예. 금을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에 접근하기엔 조심스러우실 수 있겠죠. 반면에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내가 방어를 하고 싶다던가 예. 향후에도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 어떤 좀 안전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일부에 금을 담는 그런 전략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본인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시라. 일단 금 자체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큰 측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런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금값이 좀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런 걸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금 매도세가 순매도로 지금 전환이 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봤을 때는 지금 금값을 좀 정점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데이터가 최근 한국거래소에 KRX 금연물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순매도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워낙 연초부터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크게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익 실현이라던가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 그럼 금 가격이 크게 상승 탄력을 받을 요인들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 네. 그리고 주식과 같은 다른 시장이 좋을 때 이제 금 같은 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금 투자는 사실 이런 계좌형 거래 말고도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금 투자가 좀 꺾였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어느 투자가 됐건 항상 고민인 게 바로 네. 파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또 혹시 더 오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사들여야 할지 고민일 것 같은데요. 네. 금 투자 방식에 있어서 어떤 기준,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의 투자 형태에 따라서 매도 시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또 혹은 연금 같은 장기 계좌 안에서 금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10% 수익 나면 매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투자 상황하고 투자 목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재미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어떤 금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종이화폐의 가치 하락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길게 보시는 게 좋고요. 언제 사셨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제 실물 금 사는 방법 말고도 뭐 ETF라든지 요즘 네. KRX 금거래소 얘기도 하셨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금 계좌를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크게 실물이 있고 계좌 형태가 있습니다. 실물은 소위 말하는 뭐 귀금속도 있지만 골드 바 형태로 많이 거래를 하시죠. 네. 이 경우에는 사실 때 사는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금가격이 높을 때는 세금 부담이 좀 높은 것은 아깝죠. 사실입니다. 네. 대신에 다시 팔 때는 매매 차익이 얼마가 나건 비과세이기 때문에요. 아까 문의 주신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할 때는 한번 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좌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형 상품, 여기에는 ETF나 펀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KLX 금현물 거래 계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금거래 계좌가 있는데요. 네. 투자 상품은 좀 특이합니다. 뭐냐면 가격을 추종하기도 하고요. 네. 금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담고 있기도 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성과가 금의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고요. KLX 금현물 계좌는 이제 소액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네. 매매 차익이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에서도 금거래 계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작은 단위인 0.01g부터 거래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뭐 자녀 명의로도 많이 네. 하시고요. 매매 차익은 과세가 되지만 뭐 매매가 이제 예약 이체도 되고 자동 매매도 되고 여러 가지 부가 기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